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죠? 만족스럽습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흔한 중독.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술, 담배, 식탐? 자, 오늘은 아주 깊은 곳에 당신을 데려가려 합니다. 그러니 깊이 숨 쉬어 주시겠어요? 우선 중독이라는 단어를 음미해 봅니다. 독을 먼저 풀어볼까요? 독. 치우치고 고착된 에너지가 독입니다. 한의학적으로 표현하면 편향 에너지죠.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걸 중독이라 하고요. 누구나 그런 치우침을 가지고 삽니다. 당신도 나도. 그건 그리 나쁜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치우치고 고착된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모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신은 그날로 자살할 겁니다. 창조물이 단일화되는 건 신에게 있어 지옥일 테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술이 있고 담배 연기가 사라지지 않으며 커피 향내가 감도는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중독이 어느 정도 내 뇌를 장악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 난 중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나 중독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중독 축에도 못 끼죠. 진짜 중독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진짜 거물급 중독은 기억입니다. 당신은 기억에 중독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몇 시야? 7시 반이네. 오늘이 월요일이지? 오늘 할 일들이 이런 식이죠? 시간에 대한 기억, 요일에 대한 기억의 덩어리, 직장과 업무와 가족과 개인에 대한 기억들 재빨리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가죠. 거기서는 화장실의 루틴이 있죠. 먼저 칫솔에 치약을 짜고 방광에 가득 찬 물을 비우고 너무도 익숙하게 기억들의 서비스에 몸을 맡깁니다. 거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자동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편리함이죠. 그리고 가족을 대하게 되고 시리얼에 우유를 붓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소소한 대화.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그리고 출근합니다. 정원에 주황빛 한련화가 새로 피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바삐 나가다가 돌아와서 마스크를 챙기고 다시 바쁜 걸음을 합니다. 하늘에는 생전 처음 보는 해가 떠 있고 난생 처음 보는 구름 몇 덩어리가 아련하게 흐르고 있는데 말이죠. 일에 대한 것, 가족, 친구, 지인에 관한 것 모두 기억입니다. 기억은 알다시피 과거죠. 우리 뇌는 과거에 대한 크고 작은 기억들로 빽빽하게 길이 나 있습니다. 자주 다닌 회로들은 길이 고속도로처럼 크게 뚫려 있죠. 이것을 익숙함이라고 부릅니다. 네, 좋죠. 익숙함. 하지만 그 모든 익숙함 사이에 낯선 것을 위한 에너지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창조를 위한 에너지 말입니다. 어릴 적에 낯선 것을 보면 설레고 가슴이 부풉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하지만 점점 낯선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뒷걸음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 전체가 온통 과거며 기억의 재생이고 매일매일이 그저 그런 날로 채워집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별거 있어? 하며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요. 그것도 꽤 괜찮은 일일 것입니다. 꼭 진화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반드시 더 시야가 넓은 곳으로 가서 더 큰 권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전적으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 반추의 삶, 재방송, 재탕의 삶이 지겹다면 한번 정신을 번쩍 차려봄직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과거들이 내 에너지에 빨대를 꽂고 있나요?
페이스북도, 블로그도, 유튜브도, 카톡도, 뉴스도, 대화도, 업무도, 걱정도 내 에너지를 요구하며 필사적으로 교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친한 지도 오래됐는데 오늘은 에너지 조금 더 주면 안 돼? 이러면서 말이죠. 줘도 됩니다. 다만 에너지 잔고를 파악하면서 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그런 것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요. 그래서 매일 우린 과거를 삽니다. 날짜라는 숫자 하나 바뀐 과거를요. 미래인 줄 알고 삽니다. 간혹 어떤 당신은 달라지고 싶어요. 진화하고자 해요. 더 이상 이전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며 더 확장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소중한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어디에 세팅해야 할까요? 여기서 숨 쉴 타임이죠? 숨 쉬어보세요. 너무도 중요한 지점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의 설계에 세팅할까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배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미래도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의 70%, 미래 30%를 배정한다고 해도 그 미래는 어쩌면 여전히 예측 가능한 고만고만한 미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태도 그렇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해 보실까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건 어때요? 돈을 벌어두면 그것을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듯이 에너지를 벌어두는 겁니다.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고요. 그러면 여유롭게 새로운 미지를 맞이할 수 있죠. 와우, 좋겠죠? 에너지는 어디에서 증폭될까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증폭돼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한 걸음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생명의 중심자리, 바로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죠?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 이르나요?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멍 때리는 자리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내 뇌 속에 수많은 안테나들이 당신을 유혹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선 말이죠. 그래서 그 안테나들의 전자기력 파장, 즉 전하와 자하가 극소화된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하와 자하 들어보셨나요? 생각이 전하를 일으키고 감정과 느낌이 자하를 일으키는데 이 두 가지 다 당신 에너지의 빨대를 꼽는 녀석들이죠. 그 생각과 감정의 들쭉날쭉함이 아주 변화무쌍해요. 그것이 우리 시선과 귀를 수시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중독이죠. 너무 쉬워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일률화라는 작업이 기묘합니다. 일률화. 그것은 파동만큼 유용한 것이 없죠. 즉, 소리 말입니다. 소리. 생각도 파동이긴 해요. 하지만 너무 미세해요. 초심자들은 그걸 파동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아요. 그걸로 무심해도 무의식에도 이르기 쉽지 않아요. 소리 정도는 되어줘야 그 파란만장한 변화무쌍한 의식과 감정들을 일거에 휘어잡아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시끄러운 시장판인데 조수미 같은 진짜 대가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듣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듣게 돼요.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죠. 이런 게 일률화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 오늘 여러분께 한글 소리공 미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음에는 4가지 중추점을 세워야 하는데 그중 둘은 입꼬리입니다. 쉽죠? 이 2군데만 집중해서 미음을 발성해 보세요. 숨 되는 만큼. 입꼬리에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입꼬리에 양쪽 집게 손가락을 대고 발성해 보세요. 마치 귀요미 할 때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면 손가락 끝에 그 진동이 느껴지죠. 그것도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금방 느껴집니다. 우선 이 입꼬리 중추점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떨리면서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얼굴을 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음소리공을 동안기공이라고도 하죠. 동안. 얼굴에 분포된 안면신경, 3차 신경의 자극점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에 가까운 곳이 바로 입꼬리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표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거의가 입꼬리부터 처집니다. 그리고 주름이 깊게 파이죠. 칼로 벤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신경들이 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포 교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시 살려주는 회생의 나팔 소리가 바로 미음입니다. 미소 짓는 마음으로 미음을 발성합니다. 아름답고 부드럽고 조화롭게 장엄하게 미음. 끝은 맺어줍니다. 맺어줘야 됩니다. 미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중추점은 머리 양측에 두유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두유혈. 머리 두자에 별이 유, 즉 머리의 기강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중요 경혈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한의사들도 잘 몰라요. 여기는 일반인들이 잘 사랑받지 않는 곳이랄까요? 관자놀이의 최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면은 좌우뇌의 중추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좌뇌, 우뇌의 어떤 허브, 상담실, 센터, 관제탑 그런 것이죠. 그 자리에 처음에는 손가락을 짚어주고 발성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두유혈과 금방 감각이 친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입꼬리와 함께 그러면 미음의 모습이 형상화되죠. 양쪽 입꼬리, 양쪽 두유혈 연결하는 미음이죠. 그러면서 미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좌우뇌의 차별성을 통합해 주게 돼요. 이성과 감성을 조율하는 곳이 되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미음소리공은 동안기공인 동시에 뇌기공입니다. 뇌기공. 얼굴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놀라운 기공이죠. 몇 번 해보면 바로 뇌에 번뇌의 불꽃이 꺼지는 소리가 푸칙 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쩌적 하고 들리기도 해요. 실제로 느껴져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양 두유혈의 중간 자리인 간뇌 자리에서 주로 들립니다. 그 소리 아닌 소리, 정멸의 소리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하지만 듣자마자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소리다. 내 안에서 들리는 깨어짐의 소리, 깨어남의 소리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차이가 사라지고 차별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공한 자리이며 공한 자리는 언제나 기운을 생성합니다. 공한 자리는
언제나 기운을 생성합니다. 공해져야 기운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영적 물리학의 제1원칙입니다. 그것이 일률화의 힘이며 자신이 내는 소리의 위대한 권능입니다. 자신이란 뭐죠? 자기 신체의 신입니다. 신의 소리가 내 육체라는 산하 대지에 울려 퍼지면 그 권능이 신속하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매우 빠르게. 남이 내는 소리는 그렇게 빠르게 발현되지 않아요. 다른 악기를 통해서 내는 소리도 역시 내가 내는 소리만은 못합니다. 해보세요. 미음과 친해져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음이 친해지고 나면은, 그리고 네 개의 중추점이 친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 자음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